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30시간 이내에 변이 안 나오는 것을 변비라 하거든요. 혹시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서서히 그런 증상이 심해지면서 변이 가늘어진다, 그 다음에 종종 피 같은 게 있다, 변을 봤는데도 잔변감이 있는 경우는 특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안에 있는 덩어리를 변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발견을 했을 때 다른 데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팁이 하나 뭐냐면 변 냄새가 돼요. 그러면 나오는 냄새가 요즘에 대장암 발생률이 우리 세계 1위라고 하거든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바쁘게 사니까 만성 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기보다는 일하는 게 바쁘고 화장실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다 보니까 변비가 돼버렸어. 주야간 교대한 사람이라든지 특히 뭐 3교대 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낮에 근무했다, 어떤 때는 저녁에 근무했다가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덩어리가 커지면서 압박을 하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증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대장은 워낙 넓다 보니까 웬만큼 커져도 우리가 바깥에서 압박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발견이 늦는 거죠. 그리고 대개 발견을 했을 때 보면은 다른 데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 예후가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여기서 팁이 하나 뭐냐면 우리 환자들은 자주 검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용종이나 이런 게 없던 사람들은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용종이 있거나 또 어떤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면 2년 내지 1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혹시 암이 있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대장암의 이제 증상이라고 하면 일단 증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의심할 만한 전조 증상들은 있어요.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기력이 떨어지거나 만약에 어느 정도 대장암이 진행이 되면 변을 보면은 혈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피가 섞여서 나오고 변이 가늘어져요. 왜냐면 암에 덩어리가 막고 있으니까 그 틈새로 대변이 빠져나와야 되다 보니까 굵게 나오지를 못해요. 연필 굵기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덩어리가 이렇게 막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압력이 높아지면 변이 쑥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웬만큼 압력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변이 채여가지고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변비하고 설사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심해지면 배가 불러오고 속이 더부러가고 이제 더 심해지면 통증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대장암이고, 그 다음에 대장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직장암이다 그러면 아랫배가 묵직할 거고, 그 다음에 S결장이다 이런 경우는 옆구리가 좀 아플 거고, 그 다음에 상행결장이다 그러면 오른쪽이 좀 불편할 거고, 보통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위치에 따라서 다를 거고,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은 항문이 가깝잖아요. 항문이 가깝고 또 변이 굳어지는 곳이거든요. 그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오면은 변비가 심해지죠. 변이 잘 못 나와요. 변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덩어리가 있더라도 죽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있어도 빠져나가. 그러니까 변비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왼쪽은 죽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덩어리화에 돼 있거든요. 덩어리가 됐는데 암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거 지나가지를 못해요. 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변비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비가 있으면 좌측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변비가 없으면 우측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좌측과 우측은 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진다고 봐요. 우리가 육고기 같은 것을 먹게 되면은 안에서 썩은 냄새,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야채 종류에서는 김치라든지 배추, 무, 이 속에 보면 황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달걀 같은 거 먹으면은 황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사가 되면서 나오는 냄새가 달걀 썩은 냄새 같이 나와요. 또 대장에서 출혈을 했는데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에 가서 뭉쳐요. 그러면 나오는 냄새가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장암하고 결부돼서 나올 수 있는 변 냄새가 됩니다. 변의 모습도 이제 달라지는 게, 첫째는 변의 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죠. 특히 직장암인 경우에 우리가 변이 덩어리가 막고 있으니까 틈새로 삐져나오잖아요. 틈새로 변이 삐져나오니까 변이 가늘어져요. 어느 정도 지나면 막 연필처럼 가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암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보면은 대장암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출혈의 색깔이 달라요. 좌측에 항문에서부터 직장까지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출혈하면 피가 바로 나오잖아요. 완전 선홍색이에요.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났을 때 새빨간 피 나오잖아요. 딱 그렇게 나와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색깔이 검어져요. 우리가 피 같은 것을 흘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검어지죠. 붉은색에서. 그렇듯이 암도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S결장이나 하행결장쯤 올라가면 검붉은색으로 나와요. 또 출혈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좋은 색깔을 변한 황금변이라고 하죠. 대개 암 환자 있는 분들이 밑에서 맞게 되면 변이 잘 못 나가니까 미생물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썩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쑥색 아니면 흑갈색 이런 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검은색에 가까워 가지고 이게 피인지 변인지 구분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의 검은 변이 나온다면 이게 피 아닌가 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는 정말 검은색을 말해요. 진한 회색이나 흑갈색은 피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카매 해야 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배변 주기는 이제 변비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약간 적게 막았을 때는 조금 변비가 오지만은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덩어리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막힌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이 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라고 하는 것은 30시간 이내에 변이 안 나오는 것을 변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0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나온다. 우리가 혹시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서서히 그런 증상이 심해지면서 그다음 변이 가늘어진다. 그다음에 종종 피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때는 암 쪽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비 같은 경우는 변비하고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더 의심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보고 났는데도 잔변감이 계속 있어요. 금방 또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서 변을 보려면 안 나와. 근데 변을 봤는데도 잔변감이 있는 경우는 특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안에 있는 덩어리를 변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보통은 50세 이후로 보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대장암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검진 같은 것을 대장암은 40세 이후에는 검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누가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40세 이전이라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항문으로 해가지고 대장경을 넣어가지고 상행 결장까지 보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주름이 많이 있어요. 주름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름 사이에 조그만하게 있는 아주 초기 암 같은 경우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하는 사람의 테크닉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조금 미숙한 사람이 하게 되면 놓칠 가능성이 있겠고,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우리가 전처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설사제를 먹고 다 비워야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안 비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찾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대장에는 점액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점액 사이에 숨어 있는 대장암이 있으면은 그것도 발견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걱정이 됐을 때는 일반인들은 5 내지 10년에 한 번이라는데 요즘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권해요. 그런데 만약에 용종이 있다 그러면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하라는 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나면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꼭 그런 부분들을 지켜서 그래야 앞에서 놓쳤던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암들은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크론이라는 병이 있어요. 대장 점막이 비우돼서, 이건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대장에 배꼽처럼 쏙 들어가 있는 개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실이 있는 경우, 아니면 또 개실염이 돼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결핵이라든지, 뭐 치질은 바로 입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치질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감염성 질환들 있는 경우, 그런 부분들을 내시경을 통해서 다 보여요. 그래서 발견이 가능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원인이 육식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장암이 잘 오고,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일단은 줄여야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변비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미생물들이 장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암을 억제해주는 물질들을 식이섬유가 만들어내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여기서 식이섬유를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야채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를 많이 얻죠. 그 다음에 뭐 견과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되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자기 체중에서 정도를 빼면은 나한테 맞는 식이섬유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냐 하면은 한 40g 정도를 먹는 게 좋다 이렇거든요. 근데 이 40g이라고 해서 식이섬유 40g이에요. 우리가 야채라든지 이런 거 먹게 되면 야채나 이런 데는 물이 90%예요. 그냥 물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40g이다 그러면 야채나 이런 걸로 따지면 400g 정도가 돼요. 400g 먹기가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많이 늘려야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늘려야 돼요.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장암은 가족력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걸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 또 가족력은 없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 대장암이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암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암 발생률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대장암에 좋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야채 종류 먹어야 되고, 대장은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미생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럼 건강한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치, 된장, 간장 뭐 전부 다 발효 음식을 한국 사람들은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그런 부분들을 잘 안 먹어요. 주로 뭘 먹어요?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 지방, 튀김 같은 거 막 이런 걸 주로 많이 마셔요. 특히 젊은 층들. 그게 암이 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